민준의 눈에 수술용 침대와는 다른 형태의 침대 같은 도구가 들어왔다. 저건 뭐야? 아, 멋있지? 저거 만드는데 시간 좀 걸렸지. 이걸 사람을 시켜서 만들자고 하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빤하게 보일 것 같아서 내가 혼자 만드느라고 고생 좀 했어. 너 잘난 거 아니까. 그래서 용도가 뭐냐고? 중세 시대에 사용하던 고문 기구야. 렉이라고 들어는 봤을 건데 민준의 두 눈이 죽어있는 여성의 다리로 향했다. 그녀의 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늘어나 있는 이유가 바로 저 고문 기구 때문인 듯했다. 그도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렉이라는 고문 도구를 알고 있으나 자신 인생에서 그 도구를 직접 두 눈으로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다. 알지.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응. 왜? 우리한테 이런 좋은 손재주가 있다니 놀랍지. 그렇다. 지금까지 놀랍지 않은 부분이 없었으나 이 부분은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죽인 거야? 너무 잔인하잖아. 응. 민준아, 너도 궁금하지? 그녀가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말이야.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듣고 싶지는 않아. 지금 얼굴이 많이 훼손돼서 네가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네가 아는 사람이야. 민주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고자 했으나 그의 뇌는 귓속으로 파고드는 소리에 집중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건 공장 시차를 처음 나갔을 때였어. 1983년 9월 12일 오후 1시. 모니카 산업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나이키의 바이어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강민준 전무와 모니카 산업의 임원들이 자리했다. 미스터 강, 우리가 요구한 납기일은 12월 6일입니다. 처음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춰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니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금발의 나이키 바이어인 존 밀러가 차갑게 말했다. 그와 함께 온 임원들의 표정도 싸늘했다. 이번 건은 모니카 산업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거였기에 전무인 민준에게 이 일을 맡긴 회장님의 기대가 큰 건이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답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지정하신 지정 벤더에서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죽, 합성 피혁인 인조 가죽의 품질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 그건 귀사의 문제입니다. 미스터 강. 존 밀러가 민준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이미 자재 업체를 지정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아무 불만 없이 서명을 한 쪽은 모니카 상사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런 자재 업체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라면 이미 말 다 한 것 같군요.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정 벤더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군다면 저희도 힘드니 지정 벤더를 저희가 지정하게 해주시면. 또 다시 존 밀러가 말을 끊었다. 우리는 이미 자재 업체를 지정했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쓰고 싶다면 그건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바이어님 앞에 있는 합성 피혁이 지정 벤더가 납품한 자재들 중 나온 불량품의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흥. 우선은 계약서에 있는 대로 지정 벤더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납기일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준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굳게 쥐어졌다. 거대한 글로벌 브랜드 앞에서 한국의 중견기업은 그저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장 시설을 확인하러 가보죠. 현재 생산 현황도 보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들은 먼저 공장으로 향했다. 민주는 잠시 자리에 남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이번 발주를 못 맞추면 엄청난 손실이 생길 것이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 오만한 양키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오후 3시 민준은 모니카 제1공장으로 향했다.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5층짜리 공장 건물.
1층 입고창고 원부자재, 출하 상차 구역. 2층에서 3층은 재단 봉제 또는 가피 작업, 중간 검수. 4층 조립 라스팅 접착 등 건조 경화 동선. 5층 완제품 검수 포장, 일부 라인 사무라벨링 회의실 사무실. 옥상 환기, 접착제 냄새 배출, 자재 임시 적치. 민주는 두통으로 인해 바이어들과의 공장 투어는 이재우 상무에게 일임했다. 바이어들의 공장 투어가 끝나고 이 상무와 함께 바이어들을 배웅한 후 민주는 공장장 박철수, 생산부장 김영태, 자재부장 이동훈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상무님, 현재 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 물었다. 이재우 상무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지금 현재 83%입니다. 자재 불량 부분으로 인해 재작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3%라고 했습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이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95%입니다. 그럼 대안은 있습니까? 당연히 대안이 있으니 지금까지 웃고 있었던 거겠죠. 우선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다시 봐주세요. 이 상무가 나눠준 종이엔 로트별 불량률이 붉은 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납품일자 9월 8일과 어제인 9월 11일에 들어온 가죽 로트에서만 박리주름 재단 찍힘이 폭증했고 그날 이후 수율이 83%로 꺾였다. 이걸 보면 지금 공정 문제가 아니라 납품받은 자재 쪽 문제인데 바이어들은 현재의 지정 벤더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체를 해야 납기일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민준의 말에 자재부장 이동훈이 입을 열었다. 현재 수율이 83%이기 때문에 불량 리워크 폐기 합계가 약 3073켤레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무님의 말씀처럼 지정 벤더의 자재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장이 말을 흐렸다. 편하게 말해봐요. 민준이 말했다. 약간 긴장한 듯해 보이는 이 부장이 말을 이었다. 해당 로트를 정량 봉인하고 우선 투입 금지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라인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입고 검사 게이트를 만들고 추석 전날인 다음 주 월요일 19일까지의 로트 번호, 불량 사진, 간이 시험 기록, 수율 그래프를 묶어 지정 벤더 자재가 계약 스펙 미달이며 이 상태로는 12월 6일 납기 95% 품질 보증 불가라고 공식적으로 바이어에게 통지하죠. 그리고 저희는 3가지 요구안을 내는 겁니다. 동일 지정 벤더 즉시 재납품 루트 교체, 바이어 승인하 2번째 공급처 임시 사용, 나이키 측 자재 직접 공급으로 말입니다. 민준이 아주 흡족한 미소를 띠며 자재 부장 이동훈을 바라봤다. 좋은데,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붙입시다. 어떻게? 바이어가 3가지 선택 항목들 중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납기 리스크는 귀사와 공동 부담으로 전환한다. 라는 말로 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면 될 것 같군요. 역시 탁월하신 생각이십니다, 전무님. 박철수 공장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이동훈 자재부장의 덕이 큽니다. 잘 해봅시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대로 마무리할까요? 일어서려는 민준을 생산부장 김영태가 말리며 말했다. 전무님, 지금 저희 커피도 한 잔 못 마셨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시면서 얘기 더 나누시다가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준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웃었다. 그럼 그러도록 하죠. 전무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겠네요. 저번 달에 새로 뽑힌 경리가 참 이뻐요. 커피도 얼마나 맛있게 타는지. 하하하. 김 부장의 말이 끝날 때쯤 노크 소리가 들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고 25쯤 되어 보이는 고운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무릎 길이 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경리의 모습이었다. 커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 잔 한 잔 조심스럽게 임원들 앞에 커피를 놓았다. 민준의 시선이 서류에서 지은에게로 향했다. 햇살이 하얀 피부에 비치니 실핏줄이 비쳤다. 지은이 빈 쟁반을 들고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민준과 두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그녀의 약간 처진 눈꼬리, 작은 콧날 그리고 너무 도톰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붉은 입술이 24년 전 자신을 두고 떠났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민준의 속이 시끄러웠다.